허목 선생은 조선시대 후기의 문신학자이자 남인의 영수로 서인이던 우암 송시열과 벌어진 예론 관련 논쟁으로 유명하다. 50세가 될 때까지 학문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하다가 과거 시험도 보지 않고 능참봉으로 발탁되어 이조판서와 우의정까지 역임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흔히 허미수를 유학자로만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 그는 도력이 높은 이인으로도 전해진다. 오늘은 앞날을 내다봤던 허미수의 예지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조선시대 후기의 문신학자이자 정치인이었던 허적의 탄생과 관련하여 허미수의 성견지명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허목과 허적은 같은 양천 허씨로 12촌지간이다. 허미수는 한 집안 사람인 허적의 아버지와 한때 절에서 함께 공부를 했다. 그런데 그 절에서는 매월 보름이면 스님이 한 명씩 없어졌다. 허적의 아버지가 살펴보니 이무기가 나타나 스님을 해치는 것이다. 이를 안 허적의 아버지가 이무기를 칼로 죽이자 이무기의 기운인 파란 줄기가 그의 집으로 뻗치고 들어갔다. 허미수는 그것이 상서롭지 못한 조짐이라고 판단하여 그 집에서 아들을 낳는 족족 없애도록 충고했다. 허적의 아버지는 그의 충고를 따라 두 아이를 없앴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허적이었는데 허미수는 그 아이가 허씨 가문의 멸족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하고 죽이려 했으나 허적의 아버지는 더는 죽일 수 없노라며 아이를 살려두었다. 그러나 허미수는 그 아이로 인한 화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미리 알고 친척간에 파적하였다고 한다. 허적은 아주 뛰어난 신동이었으나 훗날 결국 역적이 되어 허씨 가문에 화를 입히게 된다. 허적은 허미수와 함께 후에 남인을 영도하여 서인인 송우암을 공격하였는데 허미수는 강경한 입장을 띈 데 반해 허적은 온건한 입장을 견지하여 둘의 사이가 벌어지게 된다. 허적과 갈등을 겪은 허미수는 1678년에 판중추부사가 되어 당시 우의정이던 허적과 그의 아들 허견의 실정과 죄상을 논핵하다 왕의 노여움을 산다. 이를 계기로 서인이 집권하게 되자 허미수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런데 허미수의 예지 능력은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영험한 척추동해비를 통해서 최근에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당시 삼척은 폭풍과 해일 피해가 잦아서 고기잡이배가 다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파도 때문에 바닷가에 나가지 못하여 어민들이 굶어 죽게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해일이 몰려올 때는 50천을 거슬러 올라 바닷가로부터 30리가량 떨어진 거리에 있는 동원마루까지 바닷물이 밀려들 정도였다고 한다. 이에 허미수가 돌에다가 직접 글씨를 써서 바닷가에 비석을 세우자 신기하게도 그 이튿날부터 물이 평소의 3분의 1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다음 날에는 비석이 묻힌 주춧돌까지만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이후로는 바닷물의 침수 피해를 입었던 곳까지도 백성들이 논밭을 만들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허미수가 삼척을 떠난 뒤 반대파인 노론계의 인물이 신임부사로 왔는데 그는 그 비석의 내력을 듣고 허무맹랑하다고 여겨 비석을 깨뜨려버린다. 그러자 다시 풍랑과 해일이 몰려왔고 당황한 신임부사는 깨진 비석을 다시 세우려 했다. 하지만 허미수는 이런 상황을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또 하나의 비석을 만들어 마루 밑에 묻어두었었는데 그 비석이 오늘날까지 유명한 삼척 동해비로 남아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비석의 탁본을 떠서 수재를 막는 부적으로 쓰이며 아이들이 비석에 오줌을 누는 등 훼손하면 다리가 부러지기도 해서 매우 신성시 여기는 지역보물로 여기고 있다. 한편 허미수는 이 비석을 세우면서 지금처럼 작은 해일은 내 비로 막을 수 있지만 장차 앞으로 큰 해일이 오면 내 비석으로도 막을 수 없으니 그때는 이곳을 떠나라고 경고하면서 앞으로 불로 난리가 난 후에 물로 큰 난리가 난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로 2000년 4월 고성, 강릉, 삼척 등 영동 지방에는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하여 수많은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산림을 황폐하게 만든 대형화재가 있었다. 허미수 선생이 예언한 불난리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유난히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 허미수 선생은 불로 난리가 난 후에 물로 큰 난리가 난다고 했다. 과연 물로 큰 난리가 나는 시기는 언제일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동부 아키타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일본의 다른 해안 지역보다 동해안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하며 엄청난 규모의 해일이
한반도 동해안까지 90분 안에 닥치게 된다고 하며, 특히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해수면이 급격해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동해안에서는 해안 침식으로 피해가 심각하다. 몇 년 사이에 동해안의 백사장 대부분이 사라졌으며 전문가도 원인을 모른다는 실정이다. 한편 2022년 1월 10일자 뉴스에는 강릉 앞바다에서 심해어 상갈치가 잇따라 발견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심해어인 상갈치가 국내 해안 방파제에서 낚시꾼에 잡혔다는 것인데 지진의 전조 증상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진과 연관성이 없으며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뉴스의 댓글을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기 전 상갈치가 위쪽 물로 올라와 많이 보인다고 해서 상갈치가 보이면 안 좋은 징조로 여긴다. 지진과 무관하다고 하기는 하나 혹시 모르니 인근 주민분들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다. 2017년 7월 20일과 23일 강릉 일대에서 여러 마리가 떠밀려 올라왔다고 한다. 이 때문에 혹시 지진의 전조 증상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뉴스 보도 이후 실제로 4개월 뒤 포항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 전조 증상이 아니더라도 기후변화 때문이라면 더 심각한 거 아니냐. 심해어가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육지로 나왔는데 뭔가 느낌이 쎄하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자연의 섭리를 어찌알리요. 일본에 곧 큰 지진이 올 것 같다. 일본에서는 대지진이 오기 전에 고무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항상 지나고 나서야 전조 증상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등의 반응이 있었다. 동해의 물난리를 예언한 사람은 허미수 선생만이 아니다. 한국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격암 남사고 선생은 울진에서 지은 격암 유록에서 앞으로 동해 백리가 물에 잠긴다고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아주 작은 어린이 동자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하여 삼척동자도 안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한편 한국의 타너스님도 동해안의 피해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 원인이 일본의 침몰에 있다고 했다. 타너스님은 일본 영토는 3분의 2가 침몰할 것이며 우리나라도 이 영향으로 동남해 안쪽 사방 백리에 이르는 땅이 피해를 볼 것이라 하였고 서쪽 지역의 200리의 저가 솟아올라서 육지로 변할 것이라 예언했다. 과연 동해안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들이 사실일까?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허무맹랑한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기일 뿐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사기에는 이득 보는 사람과 피해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재난에 대비하라는 말에는 아무래도 이득 보는 사람이 없다. 자연재해 앞에는 그 누구도 평등한 법이다.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는 어떤 종교를 믿든지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만 쓰나미가 발생할 것이라는 정보를 얼마나 빨리 알고 대비를 하였는지가 중요하다. 동물들은 지진과 같은 재난이 닥치기 전에 미리 알고 대피한다. 인간에게는 동물과 같은 감지 능력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자세만이 살 길이라 할 수 있다.